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전 달려라 이포카의 황현이고요. 저는 마경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제 바람도 선선하고. 너무 좋네요. 그렇죠. 바람 불어서. 처서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오늘 또 선물을 좀 요즘 선물을 자주 주셔서 없으면 그러니까요. 서운하네요. 그러면 이 방송에서 선물을 네. 좀 자주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 요즘 생활 필수품. 마스크, 예. 마스크. 없어서는 이거 안 진짜 없으면 되죠? 안 되죠. 네네네. 서글프긴 한데. 네네. 그리고 이건 손수건이네요. 네네네. 더워서 땀 닦으라는 건가요? 아니, 저 참관한다는데요. 뭐. 예. 뭐 손도 자주 씻고 해야 되니까. 그쵸, 손도 네. 자주 씻고 눈물도 좀 닦고 뭐 이런 의미에서 좀 준비했는데 눈물을 닦는다. 혹시 오늘 주제랑 관련 있는? 오늘 주제랑 너무나 건가요?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더 좀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 자영업자 분들이죠. 맞아. 요즘에 가장 힘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의 의미를 좀 담아서 오늘의 주제는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근데 패널 변호사분이 또 오늘 또 나오시는데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셨어요. 아니 그 안에 있는 선물 하나 못 보셨어요?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예 여기 보시면 마스크에 가려서. 네, 마이크. 어머. 예. 모셔볼 패널 변호사님께서 이 마이크랑 연관이 있으신가 네, 봐요. 이거 없으면 설명이 안 되시는 분이죠. 그 정도입니까? 네, 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하서정 변호사님.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네. 멋진 미스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만 아니, 어떻게 본캐가 변호사예요? 아니면 본캐가 이제 트로트 가수예요? 본캐는 변호사 맞고요. 본캐 변호사시군요. 캐릭터가 트로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트로트를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일이 있어요? 계기라기보다 예. 어릴 때부터 계속 트로트를 사랑하고 노래 불러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새로운 이력의 변호사님이 또 자리를 해주셔서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는 이 포카 안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시죠. 오늘 주제가 역시 뭐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참 요즘 뭐 다른 분들 다 힘드시지만 이분들 요즘 유독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2,700만이 지금 취업자라고 하면은 그중 550만 정도를 자영업자로 꼽는다고 해요. 즉 5명 중에 1명은 자영업자일 만큼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율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거예요, 이 자영업자가? 네, 예. 아주 높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25% 정도를 항상 이제 차지하다가 최근 6월부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로 그 비중이 줄기는 했는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6%, 일본은 10%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그 자영업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ECD 국가는 터키, 그리스, 브라질 정도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좀 고용을 좀 덜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이 이제 좀 적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2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비중이 네. 15.4%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을 덜 한다는 겁니까? 그쵸. 기업이 이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나 네네. 뭐 이런 생산량에 비해서 고용을 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노동시장이 경직됨에 따라서 고용을 많이 하면은 그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적게 고용하고 근로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좀 힘든 일을 겪고 계신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화면으로 만나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죠.
소상공인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10곳 중 6곳 정도가 문을 닫거나 쉬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비시고 지금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계속 4단계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야, 언제 끝날지 장담이 안 되니까 또 끝나긴 대비도 안 되고. 했다라는 생각 들고. 예. 내방 손님이 급감하면서 인건비 주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영상 보고 왔는데 저도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너무 힘드실 네. 거예요, 네. 진짜. 특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4단계죠, 지금. 네. 주점이라든지 노래방, 뭐 음식점 이런 곳에서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데요. 네네. 아무래도 주로 저녁 시간에 모임 자체를 하기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만 해도 뭐 요즘 일단 모임은 다 취소했습니다. 거의 이제 지인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뭐 다녀봤자 자영업자가 하시는 분들은 뭐 커피숍 정도? 뭐 그 정도만 가고 뭐 식당에 거의 다 간다거나 테이크아웃 하시고 예. 가봤자 뭐 이런 그러신 일이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8월에 국세청에서 10대 생활업종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요. 5월 말 전국 호프점이 1년 전 대비해서 3,636곳이 폐업을 했고요. 폐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이주점 등록업체는 1,900곳이 감소됐고 또 노래방 같은 경우는 1년 새에 1,554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노래방 같은 곳은 진짜 아예 안 간. 노래방은 특히 이제 저희가 가기도 무서운 느낌이 들고 업종별로 그러면 타격이 조금 더 심한 곳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 좀 많이 좀 심할까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네.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관광, 숙박, 그다음에 여가의 매출의 감소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 교육 서비스, 의료, 음식점, 또 가공식품 이런 종합 소매, 농축산물 순으로 매출 감소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행 이런 쪽은 완전 좀 타격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여행은 뭐 예. 거의 금지가 되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되면서 이제 폐업이 증가하게 됐는데 명동상권 같은 경우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43.3%에 달했다고 하고요. 네네. 또 이태원 상권의 공실률은 31.9%, 홍대 합정의 상권은 22.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는 거냐면 홍대나 명동이나 종로나 돌아다니면 한 집 걸로 한 집이 임대라는 이런 전화번호와 함께 그런 글자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영상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좀 담아왔거든요. 예, 화면으로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저녁에는 전멸이라니까요. 지금 뭐 두 팀밖에 없잖아요, 지금. 2002년도에 시작해서 약 20년 됐습니다. 올 매출이 한 6천만 원이라면 2,500. 예,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6천만 원 매상 올려놓으면은 이거 부가세 빠져나가야지, 4대 보험료 빠져나가야지, 이거 임대료 빠져나가야지. 엄청나게 힘듭니다. 계속 4단계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부에서 정말 카드 수수료라든가 또 4대 보험료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기타 이제 나가는 세금, 그러니까 운영비죠. 예, 뭐 직원들 월급 줄 상황도 안 되니까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이 좀 인하를 해주는 건 어떤가라는 또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에 42.5%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고 해요. 자영업자는 딱히 영업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또 일하시는 내 분들이니까. 업장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묻자 67.7%가 자기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삶의 해요. 질이 네. 굉장히 근데 낮다. 그 이유가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82.5%로 가장 많으셨고. 대다수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것도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걱정 이게 42%로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최저임금이 기본 이제 노동자분들의 그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제도이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그 9,160원으로 정해져서 그 주휴수당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10,000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10,000원을 그러네요.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도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뭐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이런 것까지도 다 그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코로나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그런 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그 인상까지 부담해야 된다면은 너무 큰 고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그래도 이제 노동자분들이 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겠지만 또 뭐 대기업에 적용한다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또 이런 소상공인 대부분 여러분들한테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죠. 너무 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는 애 뺨 때리는 격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그런 근로자들이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진작돼서 소상공인의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진작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미국 경제연구소의 평가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독일 경제 전문가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경제 전문가 분들은 입장이 다르죠 또. 네, 예. 입장이 많이 달라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보면 사실 임대료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좀 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은 뭐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8월 17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제 계약 기간을 약정을 하면 그 계약 기간을 그 기간 내 영업이 되든 안 되든 준수해서 임대료를 충분히 다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 그 규정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발의를 했군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하신 분이 나가고 싶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좀 네, 생기는 거네요. 또 제가 또 이 건물주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좀 임대료 좀 인하해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 나는 당장 이 건물에서 나오는 이 임대료로 대출금을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나 그 대출 이자를 못 내면 계획이 있으니까. 네. 이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여긴 또 경매가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손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예, 다 예. 각자의 사정이 있죠. 누구한테만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이게 좀 맞아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예. 네,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그중 하나가 재난지원금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4차 지원금 지급 기준인 반기 매출을 이제 증빙을 하면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로서는 그 강의사업자 같은 경우 이런 반기 매출을 증빙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반기 매출이면 어떤 걸 얘기해요? 1년에 반. 아, 6개월간의 네, 네. 매출을 증명할 방법이 단위 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또 제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서 이렇게 제외될 경우에는 이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든지 서울경제활력자금 이런 지원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큰 그 불만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안에서도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네요. 예. 하나의 잣대를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그 지원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누군가한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좀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특별히 한번 좀 이분들의 의견을 좀 준비해 봤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어떤 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지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의 숫자가 약 5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 통계만 봐도 거의 92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고요. 올해는 아마 100만 명이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사실은 소상공인은 아주 직격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 임금만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비용 요소가, 즉 식재료비도 오르죠. 임차료도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구직자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건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창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창업에서 실패했으니까 다시 취직을 해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걸 오히려 이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자로 만들어주는 데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뭐 일부의 국가에서는 뭐 코로나를 이제 같이 간다, 뭐 이런 입장에서 얼마 전에 또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를 보니까 그 영국의 축구장에 관중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걸 선언해야 되지는 않나?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외에서는 이것을 뚫어나가고 있나요? 해외에선 이런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보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이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보험 제도가 있군요. 네, 국영보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국가 재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영보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뭐 인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보험의 어떤 인수의 위험 자체는 국가가 부담을 하는 그러네요. 제도이고요. 그리고 재보험은 국영보험과 사보험의 어떤 융합 형태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험회사가 그 한도까지는 인수를 하지만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재보험, 국가가 뒷받침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의 목소리는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냐, 과연 국가가 뭐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자, 보완을 국가가 충분히 다 해주려고 하면은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막대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그렇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선을 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 뭐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네. 또 다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그렇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 입법기관에 계신 분들도 진짜 골머리 많이 써보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우리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입법안을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요 입법안은 어떤 분에게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릴까요? 오늘 저희가 만든 이 입법안은 관련 사안에 앞장서고 계신 이동주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가 작년 초서부터 해갖고 1년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제한받거나 영업을 못하게 되면 그 매출은 나오지 않더라도 고정 비용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위한 대출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건비 명목으로 선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 중에서 인건비로 사용됐으면은 그거는 탕감을 해주는 게 미국형 PPP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형 PPP로 그런 사업장들의 부담이 되는 임대료를 선 대출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그게 임대료로 사용됐다라는 것만 증명해주면 그 부분만큼은 탕감해주는 이런 한국형 PPP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달려라 입법화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주 피부 가깝게 느끼고 있던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안드릴 수 있어서 너무 보람찼습니다. 네네. 자, 법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